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에서 데브옵스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윤병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5번째 웨비나를 통해서 다중 계정에서의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브옵스나 이제 CI/CD를 하면은 한 번쯤 고민해 볼 주제이기에 오늘과 같은 주제를 준비했고요.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하면은 소스 코드를 생성, 변경하고 빌드, 테스트를 거쳐서 목표 서버에 배포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AWS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무중단 배포 전략, AWS에서의 다중 계정 사용, 다중 계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배포 자동화, 배포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배포 자동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부터 실제 구축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를 대상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조금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초반부에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반부에는 분명 이제 얻어갈 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본 장표에 보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제 여러 개 다중 계정, 여러 개의 AWS 계정에서 배포 자동화, CI/CD 구축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분들은 본 웨비나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꼭 다중 계정이 아니라 한 계정에서 어떤 배포 자동화 구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중 계정을 구축하는 부분 이외에 모든 부분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본 웨비나에서는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나 그에 대한 역할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얻어갈 것이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본 웨비나는 AWS 이제 서비스만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배포의 이제 CRC나 배포에 관한 다른 오픈소스 툴을 이제 AWS 서비스에 접목시키고자 하시는 분 또는 AWS가 단순히 궁금하시는 분, 어떻게 구축되고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본 웨비나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다중 계정에서 EC2의 배포 자동화 구축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 이제 관련된 AWS 서비스 소개 또는 이제 AWS에서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 자동화 구성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관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분투나 이제 우분투나 리눅스 같이 어떤 OS에 관한 이해 또는 Git, 젠킨스 같이 AWS 이외에 이제 배포 툴, CI/CD 툴에 관한 이해 그리고 AWS 서비스에서는 EC2, 오토 스케일링, ELB, IAM,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이제 AWS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꼭 필수가 아니라 알고 있으시면 좋다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웨비나의 내용을 계속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본 세션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베스핀 글로벌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실력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한중일 최초 3년 연속 가트너 퍼블릭 클라우드 부문 앵크에 등재되었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한국에 주목할 만한 유니콘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 최초로 ISO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O 인증은 국제 표준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으로서 정보 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이죠. 또한 이제 베스핀 글로벌은 한국과 중국, 북미, 중동의 약 800명의 이제 클라우드 전문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북미와 유럽의 1000여 명 이상의 클라우드 전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해외 진출 시에도 유연하고 성공적으로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AWS의 최상위 파트너인 프리미어 등급의 컨설팅 파트너입니다. AWS MSP 파트너로 국내 최초 선정, 국내 최초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획득 등 최초로 입증된 기술력 또한 베스핀 글로벌의 기술 리더십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MSP와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는 여러 차례의 평가 절차와 기술, 사례 등을 바탕으로 까다롭게 선정되는 자격입니다. 또한 베스핀 글로벌은 AWS 이제 자격증을 4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다 AWS 인증 자격 보유 MSP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최초로 머신러닝 컴피턴시를 취득하기도 했으며 데이터 컴피턴시 취득으로 빅데이터 분석 부분에도 그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웨비나의 내용을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배포 자동화를 이야기하면은 가장 자주 나온 단어인 CI/C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은 각 경우와 회사 그리고 팀별로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보통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죠. 먼저 참여자들,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 이제 여러 기획자, 여러 이제 참여자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개발한 코드를 이제 모으고 협업할 수 있는 소스 단계가 있고, 이렇게 소스 단계에서 모인 코드를 이제 대상 서버에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반환하는 빌드 단계가 존재하고요.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이 이제 결과물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 단계에서 배포될 환경에서 문제없이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단계, 그리고 테스트 단계의 결과물을 대상 서버로 배포하는 디플로이 단계가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디플로이 단계 이후에 후 테스트 단계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 제품을 완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CI는 지속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 CI는 지속적 통합은 소스 단계에서부터 테스트 단계까지를 자동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CD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 전달, 그리고 지속적 배포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 전달은 저 소스 단계에서부터 디플로이 단계까지를 자동화한 것을 얘기하고, 지속적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전에 디플로이 단계 이후에 후 테스트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소스 단계에서 후 테스트 단계까지를 자동화한 것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위에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과 이제 CI/CD 관한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과 아래는 이제 오픈 소스와 AWS 서비스를 매칭시켜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먼저 소스 단계에서 오픈 소스에서는 Git, Gitbucket, GitHub와 같은 Git 시리즈들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빌드와 테스트 단계는 젠킨스와 트래비스 같은 이제 툴을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빌드에 사용하는 이제 젠킨스나 트래비스 같은 툴들은 보통 테스트 기능도 보통 제공하죠. 그래서 테스트 단계에서도 젠킨스나 트래비스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앤서블이나 테라폼을 통해서 로컬 서버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우리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보면은 소스 단계에서는 코드 커밋이 있고요. 또 빌드나 테스트 단계에서는 코드 빌드가 있고,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코드 빌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주요 이제 커미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EC2, ECS, 람다에 우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요. 위와 같은 이제 위에 보시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툴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배포 파이프라인 이 사이클을 좀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인데요. 이런 이제 배포 사이클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돌림으로써 우리는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 개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각 단계별로 새로운 환경이나 고립된 환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드나 테스트 단계에서는 개발 환경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소스가 우리는 이제 배포될 환경에서는 성공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빌드나 테스트 단계에서 새로운 환경 또는 이제 고립된 환경, 전혀 이제 고립된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환경이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는 빌드나 테스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빌드나 테스트 환경을 만들 때 AWS와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은 빠르게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빌드나 테스트가 끝난 환경을 빠르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포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데 시간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우리는 배포 파이프라인을 돌릴 수가 있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소스 단계에서 매칭되는 AWS의 서비스 코드 커밋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코드 커밋은 이제 어떤 AWS의 소스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어떤 자산, 문서나 소스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깃과 비슷한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깃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푸시나 커밋 같은 표준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코드 커밋에 저장되는 소스들은 99.99%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S3에 보관되므로 매우 안전하게 보관되고요. 또 내부적으로 각 가용 영역별로 저장되기 때문에 유실의 위험성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개발이 된 이런 코드는 그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코드 커밋에 저장되는 모든 문서, 소스 코드는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그리고 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서비스는 5명 이후부터 이제 매달 $1씩만 가금되므로 다른 깃 서비스에 비해서 좀 더 비용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테스트나 빌드 단계에서 이제 대응하는 서비스로는 코드 빌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코드 빌드라는 서비스는 특정 환경을 갖춘 별도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빌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며 소스 코드를 컴파일 및 유닛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빌드와 테스트가 끝난 인스턴스는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그 비용은 분 단위로 과금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EC2나 이런 서비스들은 시간 단위로 과금되지만 코드 빌드에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그와 다르게 분 단위로 과금이 되죠. 그래서 EC2에 비해서 비용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드 빌드는 빌드 및 테스트가 진행될 때마다 확장됩니다. 기존의 서버인 젠킨스 같은 거를 우리는 EC2에 태워서 사용하죠. 보통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젠킨스를 EC2에 태워서 우리는 배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특정 시점에 배포가 몰린다면은 젠킨스를 태우고 있는 EC2는 자원 사용량이 급격히 이제 올라가게 되고 추가적인 요청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하지만 코드 빌드 같은 경우에는 빌드 요청 시마다 빌드를 위한 인스턴스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포 단계에 대응하는 서비스로는 코드 디플로이가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빌드의 결과물인 앞에서 말씀드린 코드 빌드에서 이제 빌드와 테스트 결과물, 어떤 이제 자르 파일이나 와르 파일이 될 수 있죠. 이런 결과물들은 이제 주요 컴퓨팅 서비스인 이제 EC2, 람다, ECS 같은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고요. 이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서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빌드와 마찬가지로 배포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므로 수많은 이제 배포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가중 중지 최소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중단 배포를 위해서 인플레이스 방식과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이제 뒷장표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준비했으니 뒷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롤백, 그리고 롤백은 이제 우리가 배포했을 때 뭔가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되돌리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기능도 지원하고,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의 어떤 화면에서 우리는 여러 확장성에 따라서 많은 수의 배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제 AWS 콘솔에서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에서 우리는 간단히 확인하고 배포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배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중단 배포를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는 인플레이스 배포 방식과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지원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스 배포 방식인데요.
인플레이스 배포 방식은 배포 대상의 일부 서버에 서비스를 중단한 뒤 중단한 뒤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존재하고,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는 ELB에 붙어있는 EC2 그룹 A와 그룹 B에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처음에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먼저 이제 그룹 A에 먼저 배포가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ELB와 그룹 A의 연결이 끊겼으므로 이제 더 이상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겠죠. 그룹 A에 배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룹 B가 계속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룹 A의 배포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ELB와 연결이 되고 그룹 B에 똑같은 방식으로 배포가 진행됩니다. 그럼 그룹 A에 이제 배포가 완료되면 그룹 B와 그룹 B에 있는 EC2들과 ELB의 연결이 끊기고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를 진행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배포를 진행할 때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앞에서 얘기할 때 ELB에 붙어있는 EC2에 연결을 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룹 A에 배포를 진행하면은 그룹 A에 있는 EC2와 ELB의 연결이 끊기겠죠. 그러면 그룹 A에 있는 EC2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배포를 하는 동안 그룹 A에 있는 이제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룹 B 또한 그룹 B에 배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제 인플레이스 방식은 어떠한 특정 이제 배포되는 자원들의 이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배포 중에 요청이 증가하게 되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블루그린 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인플레이스 방식을 좀 더 개선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배포 대상과 동일한 EC2 그룹을 생성하여 배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방식의 단점을 줘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포 대상이 되는 그룹 A가 존재할 때 현재 그림에 보시면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존재하고 ELB 뒤에 있는 그룹 A의 배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룹 A와 똑같은 환경인 그룹 A-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A-에 배포를 진행하게 되고, 그 동안은 이제 그룹 A가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겠죠. 그룹 A-는 ELB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룹 A-에 이제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원래 기존에 붙어있던 그룹 A와 ELB의 연결을 끊고 그룹 A-에 서비스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A-에 우리는 이제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이제 불안합니다. 그룹 A-에 배포가 완료가 되었을 때 그룹 A의 환경이 즉각적으로 사라진다면 롤백을 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A와 ELB가 연결이 끊기고 나서도 그룹 A라는 환경을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삭제 시간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A-에 배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 후에 그룹 A라는 환경을 이제 제거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스 방식에 비해서 이제 블루그린 방식의 이제 단점을 하나까지 꼽자면은 그룹 A라는 이 환경을 그대로 복제한다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포 대상 인스턴스가 있으면은 그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블루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룹 A라는 이제 대상 서버들을 똑같이 복제하기 때문에 배포하는 시간 중에는 인스턴스에 대한 과금이 2배로 증가할 수 있겠죠. 만약 이제 EC2가 이중화되어 있고 리소스가 여유로운 편이라면, EC2가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데 리소스는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이중화 때문에 EC2가 묶여서 존재하는 경우라면은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좀 더 그런 때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배포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고요. 우리는 한 번에 몇 개의 인스턴스에 배포할지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이제 코드 디플로이에서 보면은 배포 구성이라는 이제 설정하는
설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해 타임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원해 타임 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 EC2 인스턴스가 6개가 존재합니다. 원해 타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대의 인스턴스를 배포 대상으로 잡고 한 대의 배포를 진행하는 이제 배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저 EC2 한 대 배포하는데 보통 8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 한 대 한 대 배포를 한다면은 현 그림 같은 경우 총 6번 배포를 하겠죠. 대략 해서 이제 한 대 10분 걸린다고 하면은 배포가 끝나는데 총 60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 시간이 증가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나머지 배포가 진행되지 않는 나머지 EC2 인스턴스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프웨이 타임이라는 배포 구성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총 6대 EC2에 배포하는 거고요. 여기에 절반인 3대의 인스턴스를 배포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중 지금 2대에만 배포를 진행한 경우겠죠. 이거는 이제 하프웨이 타임은 오래 타임과 오래 타임 방식의 중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타임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한 번에 가능한 모든 인스턴스의 배포하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 중 배포 시간이 가장 짧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타임 방식과 비교했을 때 오래 타임 방식은 인스턴스 한 대 한 대 하는데 배포하기 때문에 이제 6대 곱하기 10분 하면 총 60분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총 6대 인스턴스에 한 번에 배포가 성공했다고 가정한다면 한 번 이제 10분에 모든 배포가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배포 시간이 짧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인스턴스에 이제 한꺼번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턴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한 번에 배포하는 서비스 개수를 결정함에 따라서 배포 시간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배포 유형과 적절히 조합하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파이프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해드리지 않은 서비스인데 이제 이 서비스는 배포 구성에 관한 서비스를 신속, 간편하게 구축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각각 찾아가서 생성하는 것보다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런 이제 배포 구성을 시작하신다면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묶어서 하시는 것보다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 번에 묶어서 생성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시겠죠. 또한 코드 커밋에 어떠한 소스가 푸시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git 푸시를 통해서 어떤 코드 수정 사항을 우리는 코드 커밋에 반영할 수 있겠죠. 코드가 푸시되었을 때 트리가 돼서 이제 빌드, 테스트, 배포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는 CI/CD와 AWS 서비스의 이제 간단한 설명을 보았고 이제부터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와 여러 계정에서 어떻게 배포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단일 계정에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모습입니다. 앞에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는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축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해당 계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앞에 보면 유저가 보이시죠? 유저가 어떤 소스 코드를 코드 커밋에 우리는 푸시했을 때 코드 파이프라인은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배포를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배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자가 배포 이제 수정 사항을 확인하고 배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이 배포를 진행하게 되면은 코드 빌드에서 코드 빌드가 실행이 되고 빌드 인스턴스가 하나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빌드 인스턴스는 코드 커밋 내부적으로 S3 접근해서 거기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빌드 및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빌드 및 테스트가 진행되는 어떤 환경은 코드 빌드에 미리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설정된 인스턴스가 떠서 안에서 빌드 및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어떤 고립된 환경이죠. 새로운 환경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 와르나 자르 같은 파일들이 S3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은 저기 이제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실행하게 되는데,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 그림 밑에 EC2가 같이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둔 이유는 이제 배포 대상이 되는 타겟 A, 타겟 B, 타겟 C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룹에 안에 인스턴스들이 있습니다. EC2가 있죠. 여기 안에는 각각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좀 그림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저는 저런 그림을 넣은 거고요. 저 EC2 안에 있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S3에 접근해서 안에 있는 와르나 자르 파일을 EC2에 이제 ELB를 통해서 EC2에 배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단일 계정에서 배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하나의 계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 계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AWS에서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여러 계정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환경이 아마 구축될 겁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랜딩 존에 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까지 본 웨비나에 넣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그것 부분은 뺐고요. 단순히 다중계정을 사용해서 이 계정을 잘 묶어서 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계정에 비해 여러 계정을 사용했을 때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각 단계에 맞는 계정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 테스트, 운영 등의 이제 계정이 생성되겠죠. 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 계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개발 계정에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테스트 계정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 검증이 끝난 소스 코드는 프로덕 환경, 운영 환경에 우리는 배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정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안 및 이제 서버 스펙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 계정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 환경 기준에 맞는 보안 환경을 우리는 구축할 필요는 없겠죠. 좀 더 개발자 친화적인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개발 계정은 프로덕션 환경,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받는 트래픽을 직접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제 테스트 정도만 할 수 있는 트래픽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 필요한 서버 스펙이 필요가 없고, 최소한의 서버 스펙만 갖춘 채 우리는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겠죠. 단일 계정에서 구축을 진행하는 것보다 개발의 편의성, 비용 측면에서 우리는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 이외에 좀 더 단일 계정과 다중 계정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이제 큼직큼직한 거 3개만 가져와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용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 계정을 통해서 안에 이제 개발, 또 테스트, 운영에 관련된 서버가 모두 존재하면은 이제 개발 서버에서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테스트 서버가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또 운영에서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서비스나 이제 서버들에 우리는 태그를 설정해서 개발 서버면 개발 태그, 테스트 서버면 테스트 이제 태그를 통해서 비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태그를 달지 않는다면은 비용의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T2 마이크로 이런 서버가 이제 태그가 빠진다면은 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좀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 이제 엘라스틱 서치나 아니면은 이제 엘라스틱 서치 같은 이제 서비스에 태그를 달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과 아니면 청구되는 비용의 괴리가 우려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중계용을 사용한다면 각 개발, 테스트, 운영, 앞에서 보신 화면처럼
각 단계에 맞는 각 계정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모니터링 우리 쉽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개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개발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모니터링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는 보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계정을 사용할 경우 계정에 노출되면 그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계정 안에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을 모두 구축해뒀죠. 이 하나의 계정이 뚫리면은 안에 있는 개발, 테스트, 운영 안에 서버들이 모두 노출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중 계정을 사용했을 때 개발, 테스트, 운영 각 계정을 나눠서 우리는 사용하고, 개발 계정 안에는 개발에만 필요한 인스턴스들만 있겠죠. 이시트들만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이 노출이 되더라도 다른 테스트나 운영 환경 같은 경우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노출 위험이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두 가지와 좀 맥락이 다른데요. 여러 계정을 사용했을 때 교차 접근이라는 이제 역할 전환이죠. 이것을 통한 이점인데요. 위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계정을 사용한다고 이제 하였을 때 교차 계정 접근을 통해서 여러 계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정을 나눴죠. 이제 개발, 테스트, 운영이 있을 수도 있고 CI/CD 계정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뭐 다른 별도의 뭐 시큐리티 계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계정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모두 접근해야 되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각 계정에 하나씩의 모든 계정이 필요합니다. 각 계정에 들어가서 일을 확인하는데 매우 번거로울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역할 전환을 사용했을 때는 여러 계정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교차 계정 접근이라고 하죠.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계정에 매번 로그인하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개발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차 계정 접근, 이제 역할 전환이죠. 요것을 설명드릴 때 제가 조금 그냥 이점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대충 넘어간 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A라는 계정이 있고 데브 계정이 있고 프로덕트 계정이 있죠. 여기서 이제 A 계정은 이 프로젝트에서 계정만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모든 개발자나 이제 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A라는 계정에서 IAM이란 서비스에서 IAM 유저를 만든 다음에 이 IAM 유저에 로그인함으로써 다른 계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IAM이란 서비스는 A 계정에 IAM이란 서비스는 IAM 유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데브나 프로덕 이제 접근이 필요한 계정에 어순룰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관계 안에서 각 계정에 접근했을 때 필요한 권한을 이제 설정해 줍니다. 그 권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 보시면 저 빨간 모자 하나 보이시죠? 저건 이제 IAM에서 설정할 수 있는 우리가 역할이라는 것인데, 저 여러 역할에 이제 고유한 네임이 있습니다. 그 네임을 설정해 주면은 저 대부 환경에 가서 저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개발자가 있으시죠? 저 개발자가 A라는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IAM 유저로 로그인을 하고 역할 전환을 통해서 대부 환경 또는 프로덕트 환경에 접근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은 저 개발자가 만약에 대부라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운영 환경에서 뭐 중요한 이슈를 지운다던가 중요한 자원을 지운다던가 어떠한 작업을 잘못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저 IAM 유저를 통해서 역할 전환을 통해서 접근한 이제 저 개발자는 미리 명시된 저 빨간 모자 룰 안에 정의되어 있는 작업만 할 수 있으므로 좀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 후에 저 룰을 설정해서 주면은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또한 대부나 프로덕트 환경에 각자 다른 룰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대부에선 뭐 개발에 필요한 우리 권한들 뭐 크리에이트 이시투라든가 어떤 크리에이트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나 뭐 개발하다 보면 우리는 뭐 자원 지울 수도 있겠죠. 뭐 딜리트 권한도 줄 수 있겠고요. 하지만 프로덕트 환경에는 뭐 이제
만드는 수준이 있겠죠. 뭐 크리에이트 권한 줄 수 있고 디스크라이브 권한 줄 수 있고, 근데 딜리트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권한 같은 건 뺏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통해서 저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발자가 이제 운영 환경에 접근해서 어떤 사고를 일으킬 거라는 걱정은 조금 접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위해서 저 대부나 프로덕트 환경에 보시면은 저 그림 안에 이제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같이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이 따로 구성되어 있죠. 대부 환경과 프로덕트 환경에 각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의 계정에서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놨는데, 구축해 놨고 그것을 우리는 이해했고, 그리고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유저들이 이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어떻게 다중 계정 이제 역할 전환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 계정 사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포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좀 장표와 다르게 대부나 프로덕트 환경에는 배포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죠. 배포 구성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계정 한 군데만 이제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가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대부나 프로덕트 환경에서 이제 각자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둔다면은 그 구축된 좀 비용이 각자 이제 좀 많이 발생하겠죠. 대부랑 프로덕트에 두 번씩 일어나니까. 그래서 배포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용이 좀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스 코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계정을 통해서 어떤 우리는 리파지토리를 생성해 준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대부면 대부, 프로덕이면 프로덕, 어떠한 뭐 브랜치를 딴 후에 거기 안에 소스 코드를 퍼밋해서 이제 배포를 함으로써 소스 코드 관리에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환경을 갖추지 않고 각자 대부나 프로덕의 배포 파이프라인을 우리 각자 구축해 둔다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푸시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 생기는 겁니다. 대부 환경에도 푸시해야 되고, 대부 환경 푸시가 끝나면은 프로덕트 환경에도 푸시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 없이 우리는 A라는 계정에서 소스 커밋에 한 번 푸시하고 거기 안에 브랜치로 관리함으로써 좀 더 소스 코드 관리에 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나 프로덕이나 따로 관리하면은 이제 소스 코드가 좀 안 맞는 뭐 이러한 경우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나 프로덕의 배포 파이프라인을 따로 구축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공수가 두 배로 들겠죠. 그걸 이제 A라는 계정에서 하나만 만들어두면 되는데, 대부나 프로덕트 환경에서 각자 만든다면은 자원을 두 배로 만들기 때문에 배포 이제 관련된 이제 구축을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드는 공수가 두 배로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 배포 단계, 이제 배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앞에서 단일 계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러 계정이 묶여 있는 만큼 그 역할 관계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뒷장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앞에 보이는 유저가 우리 소스 코드를 푸시했을 때 어떻게 이제 배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살표 중에 저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저가 소스 코드를 푸시를 하죠. 그러면은 코드 커밋에 푸시가 되면은 이게 트리거가 걸려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자동 또는 어떤 관리자가 수동으로 우리는 배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빌드에서 미리 정의된 환경, 저 안에 우리는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OS나 뭐 특정 어떤 환경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빌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저 노란 화살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코드 빌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이 코드 빌드 인스턴스는 코드 커밋에 접근해서 소스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빌드와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S3로 업로드합니다. S3에 저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좀 자주 볼 수 있는 에러가 있어서 여기서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S3에 업로드 할 때 S3 접근 403 에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403 에러가 떨어지는 이유는 코드 빌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KMS나 S3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 빌드 권한에 KMS 권한을 추가하시면은 저런 이제 403 에러가 아마 사라지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부 환경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프로덕트 환경은 빼고 우리는 대부 환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 이제 배포의 대상이 되는 타겟 A에는 인스턴스가 총 4대 존재하죠. EC2 인스턴스가. 그 안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저기 저 동그라미 안에처럼 우리는 표현을 할게요. 그럼 코드 파이프라인이 저 대부 안에 있는 EC2 아래에 있는 코드 디플로이에 배포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러한 환경을 구축해보려고 아니면은 구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콘솔 환경에서 이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저런 외부 환경 A 계정과 다른 대부 계정에 있는 저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으실 겁니다. 저런 기능은 이제 콘솔 환경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이제 CLI 환경에서만 지원을 하는데요. 파이프라인에 이제 컨피그 파일, 설정 파일을 다운 받으신 뒤에 저거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쭉 아래 보시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저 이제 코드 디플로이에 이제 ALIN을 박아주면은 저 이제 대부 환경에 있는 저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저 코드 파이프라인이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복잡한 좀 권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권한 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뒷장의 장표에 이제 준비해 두었으니까 그 뒷장의 장표를 한번 우리는 참고해 보도록 하고 저 계속 노란색 화살표를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이 EC2 안에 있는 코드 디플로이에게 배포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저 코드 디플로이는 A라는 계정의 S3에 저 이제 빌드와 테스트 결과물 자르나 와르 파일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된 결과물을 가져와서 ELB를 통해서 배포가 이루어지겠죠. 프로덕트 환경 동안 똑같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이러한 노란색 화살표 이제 배포가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보다 뒷장에 있는 좀 역할 관계가 조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구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권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장표에서 이제 하단에 IAM 서비스가 보이시죠? 그 옆에 보시면 아까 말한 이제 빨간 모자 롤이 있고요. KMS 키가 하나 보이죠? 저런 것을 우리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어쩌면 이제 KMS가 무슨 서비스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KMS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할 때 필요한 이제 AWS 제공해주는 관리형 암호화 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IAM 서비스에 있는 저 모자에 우리 번호가 하나 붙었죠. 저 번호가 붙은 이유는 이제 위에 보시는 서비스가 저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번호를 남겨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1번 빨간 모자는 코드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퍼미션 하나의 권한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기억하면서 권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저가 이제 어떠한 소스 코드를 코드 커밋에 푸시를 하게 된다면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제 트리거 걸려서 이제 늘 얘기했듯 이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제 배포가 진행될 겁니다. 그때 코드 빌드에서는 빌드 인스턴스가 따로 뜨고요. 그 빌드의 인스턴스는 코드 커밋에 접근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빌드와 테스트 후에 S3에 저장을 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권한은 이제 S3에 접근하면서 전 장표에 얘기했죠. S3에 대해 접근 권한 그리고 저 빨간 모자 2번입니다. S3에 대한 접근 권한과 KMS 키에 관한 권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S3 저장이 되면은 이제 대부 환경에 있는 저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S3에 접근을 할 건데요. 이때 제가 권한을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대부 환경에 보시면 1번 모자가 있고 2번 모자가 있죠. 저 권한을 나누는 이유는 EC2가 가지는 권한이 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기까지 가기 전에 다시 A 계정으로 돌아와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퍼미션 1번은 우리 빼먹고 갔죠. 대부 계정에서 이제 저 코드 파이프라인이 대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제 임시 토큰을 발급함으로써 대부 계정에 접근합니다. 대부 계정에 접근하게 되고 코드 EC2 안에 타고 있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에게 배포를 실행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 1번 권한, 이제 A 계정에 있는 1번 권한은 대부 계정의 이제 신뢰관계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부 환경으로 넘어와서 저 타겟 A에 있는 EC2에 타고 있는 코드 디플로이 권한과 EC2 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EC2 권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뭐 S3를 찾아갈 수 있는 권한, 그리고 KMS 권한 이런 디플로이에 관한 권한들이 그냥 들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 A 계정을 바라보고 있는 저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에 박혀 있는 권한입니다. 저 코드 디플로이에 박혀 있는 권한은 일단 A 계정과 신뢰관계가 맺어 있는 권한이고요. 그 A 계정에 이제 S3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S3에 접근해야지만 이제 어떤 건 뭐 와르나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러한 권한과 직접적으로 코드 디플로이가 가져야 되는 권한, 배포에 관한 권한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제 아키텍처는 이제 어떠한 기능이냐면 프로덕션에 있는 저 EC2들이 저 외부 ELB를 타고 외부에 어떤 웹페이지를 뿌리는 데모입니다. 이 데모에는 총 이제 앞에 보이시는 대부 계정, A 계정, CI/CD 계정, 프로덕션 계정 총 4개의 계정을 엮어서 만들었고요. 왜 이제 이런 계정을 나눠서 사용하는지는 앞에서 저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저는 A 계정, 저 A 계정은 이 프로젝트에서 유저만 IM 유저 계정만을 관리하는 계정이겠죠. IM 유저, 저 A 계정이 IM 유저에 로그인을 해서 대부 환경에서 작업하고 CI/CD 프로덕션 환경 각각 접근해서 아마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기 안에 어떠한 권한이 박혀 있고 어떻게 저 역할 전환을 통해서 각 환경에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도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저는 일단 A 환경에 저 IM 유저에 로그인을 한 뒤에 보통 대부 환경 뭐 EC2나 뭐 람다 같이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겠죠. 거기서 개발 후에 아니면 또 로컬 서버에서 개발 후에 이제 저 CI/CD 계정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코드 커밋에 이제 우리는 푸시를 할 겁니다. 저 권한은 이제 A 계정 안에 있겠죠. A 계정에 저 IM 유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커밋에 이제 소스 코드를 커밋을 하게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코드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우리는 배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 커밋 다음에 코드 빌드 아이콘 보이시죠? 그 코드 빌드 아이콘에서 코드 빌드에서 하나 인서스를 만든 다음에 아까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코드 커밋에 접근해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빌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S3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럼 프로덕션 환경에 저 EC2에 있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에서 S3 접근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빌드와 테스트의 결과물인 자르나 와르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EC2 환경에 이제 배포를 할 건데 그런 프로덕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A존, C존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앞에 퍼블릭 서브넷, 뭐 프라이빗 서브넷 이렇게 나눠왔어요. 그리고 저 외부 ELB는 퍼블릭망에서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상 그룹으로는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 프라이빗한 환경에 있는 EC2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드 디플로이가 이제 저 프라이빗한 환경에 이제 어떠한 소스 코드를 변경된 상황을 반영을 하겠죠. 배포를 진행하겠죠. 이러한 것을 설계해 놓은 아키텍처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저희는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A 계정, 저 IM 유저에서 대부 환경으로 역할 전환을 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대부 환경에서 어떠한 이제 IAM 권한을 만들어냅니다. 그 권한은 이제 대부 환경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떠한 특수한 권한이겠죠. A 대부 환경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이고, A라는 저 계정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IAM 롤일 겁니다. 그리고 A라는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저 IAM 유저 안에 저 대부 환경에서 만들어진 롤을 추가해줘서 이제 박아 넣는 거겠죠. 그러면서 A라는 계정을 통해서 A 계정 안에 있는 저 IAM 유저를 통해서 우린 대부 환경에 접근해서 어떠한 개발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외부 환경에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 어떠한 페이지를 우리는 조금 수정해 볼 건데요. 제가 아주 간단한 이제 익스프레스 이그젬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수정해서 우리는 배포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 겁니다. CI/CD 계정에 저 코드 커밋에 반영이 됐을 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코드 빌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SS3에 뜨는 건 아마 보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코드 디플로이가 어떻게 뜨는지,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가 우리는 아까 배포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고 배포 구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EC2에 어떻게 배포되는지, 한 번에 몇 대의 인스턴스에 배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게 무중단 배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데모는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우리는 배포를 할 겁니다. 이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배포를 하면서 과연 진짜 무중단 배포가 이루어지는지, 저기 위에 보이는 저 페이지는 계속해서 배포 동안 끊기지 않고 계속돼서 서비스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배포가 다 끝났을 때 수정된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됐는지,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상 이제 계정이 4개나 있죠. 그래서 이 계정이 각각 어떤 계정인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진행할 데모는 A 계정에 이제 A 계정을 저 IAM 유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IAM 유저와 여기 이 대부 환경 있죠. 여기 안에 롤을 만들고, 이 롤을 A 계정에 넣은 다음에 여기 유저가 이 A 계정이 IAM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이 대부 계정에 접근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이제 데모고요. 두 번째 데모는 이 대부 계정에 어떤 이제 EC2 서버가 있습니다. 이 EC2 서버에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소스 코드를 변경할 거예요. 이 코드를 변경하면은 진짜 간단한 코드입니다. 뭐 1 하나 줄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고 이제 푸시를 할 겁니다. 푸시를 할 건데 어디로? 여기 CI/CD 계정으로 푸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코드 커밋 안에 이제 마스터 브랜치입니다. 어떤 마스터 브랜치에 이제 그 소스 코드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코드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배포를 진행하게 되고, 빌드가 실행이 되고, 이제 통해서 SS3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실제로 여기 들어있는 애죠. 이 코드 디플로이가 접근해서 이것을 여기 각 EC2에 배포하는 것을 보고, 네, 실제로는 2대가 있습니다. 4대를 그렸는데 실제로는 2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이는 화면이 이제 계속해서 보이는지, 첫 번째로는 무중단 배포가 되는지 계속 보이는지는, 두 번째로 이제 배포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한번 이해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배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할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총 3개의 계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계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요 이제 8번 계정은 방금 보여드린 이 아키텍처의 이 A 계정에 해당합니다. 이 A의 루트 계정에 해당하고요. 요 이제 AWS 소개라고 써져 있는 이 계정은 대부 계정에 해당합니다. 대부 계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요 계정은 이 A 계정의 루트가 아니라 이 IAM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정이 이런 계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대부 계정에 가서 대부 계정에 IAM에 들어갑니다. 여기 IAM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역할을 만들 건데요. 이 역할을 만드는 이유는 저 IAM 계정, A 계정이 IAM 계정으로 통해서 현 이제 대부 계정이 왔을 때
그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처음 역할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여기 AWS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만드셨을 텐데 그 탭 옆에 다른 AWS 계정이 있죠. 이 계정에 계정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계정 아이디는 이제 루트 계정에만 있습니다. 이 루트 이제 요 8번 계정, 요 A 계정에 이제 요 계정 아이디인 요것을 여기 넣어줍니다. 네, MFA도 설정할 수 있고요. 요 계정에서 요 계정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 건데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따로 생성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는 관리형 정책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은 이그제프레니까 그냥 어드민 주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그는 넘어가시고 이제 이름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역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개체에는 저기 A 계정 저 프로젝트에서 계정만을 관리하는 A 계정에 계정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다시 계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계정을 관리하는 A 계정으로 돌아간 후에 IM 서비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웹이나 유저라는 유저가 하나 있죠. 먼저 이 설정되어 있는 요것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다른 이제 대부 계정이 아니라 PRD와 CI/CD 계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역할 전환 권한이고요. 권한 추가를 선택하신 후에 이게 아니라 인라인 정책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인라인 정책에 서비스에 STS를 찾습니다. 요 STS에 쓰기에 어순으로 선택한 후에 리소스에 보시면 특정 리소스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떤 이제 룰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죠. ARN을 넣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에 만들었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접근할 대부 계정에 만든 권한이죠. 이 권한 ARN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ARN을 추가를 하면은 추가하고 이제 하면은 추가됐죠. 추가됐죠. 그러면 요 이제 웹이나 유저라는 유저에게 우리는 대부 환경에 가서 어떤 작업이든 할 수 있는 요 ARN에 박혀 있는 어드민 권한, 어떤 작업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미리 로그인되어 있는 이제 환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이제 이 A 계정의 하부 IM 계정이죠. IM 계정에 보면은 여기 아래 역할 전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역할 전환이라는 탭을 선택하면은 이제 계정, 역할, 표시 이름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루트 계정에서 이 만든 하셔도 되는데 이 이제 대부 계정에서 이제 만든 이 역할을 보면은 이제 콘솔 역할을 전환하게 할 수 있는 뭐 사용자의 링크 제공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쳐놓으면은 다 들어가 있죠. 요 역할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역할을 2개 만드신 다음에 역할의 이 이름을 이제 넣는 거에 따라서 역할 전환 시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도 고를 수 있고요. 역할 전환을 선택하면은 대부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A 계정의 하부 IM 계정이었죠. 이 IM 계정에서 대부 계정으로 넘어온 것이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CI/CD와 프로덕 환경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CI/CD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CI/CD 환경이고요. 프로덕 환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역할을 2개 만들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 A 계정의 유저가 각 계정에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각각 이 PRD, CI/CD 대부 환경에 각각 접근해서 우리는 이제 로그인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대부 환경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우리는 이제 EC2로 작업을 할 겁니다. 네, EC2 대부 서버라는 EC2 서버가 하나 지금 실행 중이고요. 그리고 CI/CD로 가면은 여기는 아까 아키텍처에 보셨듯이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커밋, 이제 빌드 이렇게 있겠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코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요 코드 파이프라인 안에는 이제 코드 커밋 그리고 코드 빌드 서비스가 각각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 파이프라인 콘솔 화면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 지금 배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코드 커밋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마스터, 데브 브랜치가 있고 이런 이름을 가진 리파지토리가 현재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이런 간단한 것들이 들어 있고요. 이제 빌드 스펙은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코드 빌드와 코드 디플로이를 이제 설정할 때 필요한 파일들입니다. 코드 빌드에도 이제 네, 코드 빌드도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PRD 환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PRD 환경은 우리가 아까 이 아키텍처에서 말했듯이 이 EC2가 있겠죠. EC2가 생성되어 있고 이 EC2 앞에 이제 LB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이제 적용되어 있고요. 그럼 이 LB를 통해서 어떤 화면이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드 밸런스로 가면은 한 로드 밸런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액티브 중에 여기서 하면은 아주 간단한 이제 익스프레스 이그젠플이 하나 띄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elcome to Express라는 이제 문구가 뜨는데 여기 아쉽게도 이게 오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각 계정을 설명드렸고 각 계정에 어떠한 자원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저 PRD 프로덕트 환경에 코드 디플로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코드 디플로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배포 그룹이 나눠져 있고요. 이 배포 그룹 안에 배포가 현재 생성되는 형태입니다. 현재 이 두 개의 인스턴스의 배포를 진행할 거고요. 우리는 저 인스턴스 두 개의 배포를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우리는 하프웨이 타임, 그러니까 한 번에 절반의 인스턴스에 이제 배포하는 하프웨이 타임으로 이제 배포를 구성할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EC2가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웨이 타임과 하프웨이 타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한 번에 한 대 인스턴스에만 아마 배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LB까지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린 다시 대부 환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 환경에 가면은 아까 우리는 대부 서버라는 서버를 하나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대부 서버 IP가 뭐 지금 퍼블릭이죠. 원래는 여기 앞에 뭐 베스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래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성은 다 빼고 그냥 EC2만 하나 딸랑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퍼블릭 IP로 보면 이제 150번이고요. 제가 미리 이제 실행해 놨습니다. 이제 여기 뜰 때는 여기 이제 프라이빗을 뜨죠. 241번 뜨고 여기 지금 이 디렉토리는 이제 CI/CD에 있는 그 코드 커밋에 푸시할 수 있는 이제 환경 구성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오타를 수정할 수 있는 이제 뷰 디렉토리에 들어와서
요 1만 삭제해 주면 되겠죠. 바로 애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아이고 하고 푸시를 하면은 이제 푸시가 이 코드 커밋으로 이루어졌죠. 네, 그러면은 대부 환경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소스 코드를 수정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CI/CD 환경에 어떠한 설정으로 통해서 배포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드 파이프라인에 어떠한 이제 코드 커밋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배포를 해놓으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실행이 됐죠. 방금 코드 커밋에 어떤 작업이 실행이 됐고 현재 코드 빌드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코드 빌드 인스턴스가 떠서 지금 빌드가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빌드가 실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 후에 요 이제 external deploy라고 설정되어 있는 요 코드 디플로이로 이제 배포가 실행될 건데 이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환경에 있는 코드 디플로이겠죠. 빌드에 조금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이 스테이징 단계, 디플로이 단계로 넘어가면은 저 이제 프로덕트 환경으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빌드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환경으로 넘어가면은 가서 이제 배포 하면은 현재 배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배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이 인스턴스 한 대에만 배포가 진행 중이죠. 우리는 하프웨이 타임 방식으로 배포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 대의 인스턴스에만 배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요 다른 인스턴스, 요 보류 중인 인스턴스는 계속 ELB에 붙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겠죠. 확인해 볼게요. 네,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포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블락 이제 트래픽 요 부분이 이제 ELB와 연결을 끊어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를 실행 후에 다시 이제 언로우 트래픽 부분은 이제 ELB와 붙여서 그 트래픽이 원활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배포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8분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제가 아마 중간 부분은 저희가 건너뛰고 어떻게 이제 배포가 이제 다 성공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한 20분 정도를 그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배포가 다 이루어졌고요. 배포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인스턴스 하나 더 있던 이 인스턴스에 지금 ELB에서 연결이 떨어져서 배포가 이제 진행되려는 중이겠죠. 그리고 여기 떠 있는 요 웹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제 저 1이 삭제된 네, 환경이 다시 배포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요 다른 인스턴스가 배포되고 있는 중에도 요 먼저 배포된 요 인스턴스가 ELB에 붙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 다른 인스턴스 남은 인스턴스가 이제 배포되는 것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바로 이전에 성공해 놓은 배포가 있죠. 똑같은 것을 이제 배포한 겁니다. 저 인스턴스에 한 7분, 8분 한 인스턴스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둘 다 이제 배포가 성공했죠. 네, 그래서 배포 어떤 소스 코드 변경이 생겼을 때 지금과 같이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에서 이렇게 배포를 진행하고요. 네, 다시 요 아키텍처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저 여기에서 개발자분들이 이 A 계정에 IM 유저 계정이 로그인을 해서 대부 환경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어떤 EC2나 아니면 다른 자원에서 작업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결과 소스 코드 변경이나 뭐 생성된 것들을 다시 코드 커밋에 푸시를 하고 나서 CI/CD 계정까지 왔죠.
푸시를 하고 나면은 요 코드 파이프라인이 이 코드 빌드 그리고 이 프로덕트 환경에 있는 코드 디플로이를 실행해서 지금 배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 각 존에 이제 A존, C존에 존재하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존재하는 요 EC2에 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각각 그래서 그게 외부에 어떻게 서비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 환경이랑 이제 PRD 환경이랑 이제 대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소스 코드를 바로바로 이제 변경하고 그런 것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코드 파이프라인 단에서 어떤 이제 코드 커밋에서 변경된 소스가 있으면 트리거를 걸어서 바로 배포해라라고 이제 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PRD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진짜 대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배포를 하면은 조금 위험한 경우 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의 수는 이제 이 코드 파이프라인 단에서 이제 바로바로 자동으로 트리거 걸려서 배포가 되는 설정을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 어떤 이제 배포 권한자 이제 이 권한자가 이제 수정사항 이런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니면 대부 환경에서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PRD에는 요 EC2들에게 배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우리가 두 가지 데모를 진행했죠. 첫 번째로는 저 A 계정 IM 유저가 저 대부 계정에 어떻게 역할 전환을 설정해서 신뢰관계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소스 코드를 변경했을 때 CI/CD 계정을 타고 PRD 환경에서 어떻게 배포가 이루어지는지 무중단 배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까지 우리는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